국민의 손으로 직접 검증한다. 국민 면접. 네, 뉴스 공감이 22대 총선을 맞아 마련한 야심찬 코너죠. 총선 출마 예정자들을 미리 만나보고 검증하는 국민 면접 프로젝트. 오늘 5번째 면접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입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주시일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평화방송 처음 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늦어서 환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전에 받은 간단 이력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단 이력서. 이름 김한규. 나이 74년생 49세. 소속 더불어민주당. 선수 조선. 지역 제주시 을. 종교 가톨릭. 세례명 토마. MBTI ISTJ. 이상 끝. 네, 간단 이력서 들어봤는데 아니 나이가 내년에 50이신데 정말 초동안이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선거에 처음 출마했을 땐 좀 많이 들었는데 예. 의정 생활이 사람을 빨리 늙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덜 듣고 있습니다. 아, 정치하다가 늙으신 네. 것 같은 느낌. 네, 많이 늙습니다. 네. 그 정 의원님 이력을 보니까 정말 화려하세요. 서울대 졸업, 서울대 석사, 사법고시 합격, 김앤장 변호사,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 뉴욕주 변호사,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아, 제가 한숨에 다 읽기도 너무 많고 긴데 이게 너무 완벽한 스펙을 갖고 계셔서 좀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스스로도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제가 뭐 내세울 것만 말씀드려서 그런 거고요. 그냥 공부를 좀 열심히 했을 뿐이지 다른 거를 드러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건데 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에 비해서 고등학교 때 내가 주말에 집안일들 안 도우고 친구들 밭일 도우러 갈 때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뭐 공부 잘한 거 갖고 얘기하는 건 지금 50 다 돼서 좀 민망하죠. 네. 네, 그래도 하나하나가 다 땀방울이 배어 있는 이력이신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의원님의 사법연수원 시절 사진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아니 혼자서 머리 스타일이 네. 그 색깔이 탈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사진 보자마자 바로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게 법조계가 상당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 머리 색깔에 그렇게 변화를 주셨던 건지 얘기도 들어보고 싶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당시 20대였으니까 약간 권위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있을 젊은 때였고 예.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요즘 뭐 드라마 비질란테 주역으로 나오는 유지태 씨가 당시에 하얗게 탈색하고 영화에 나와서 그게 되게 인기였어요. 제 또래신데 그래서 나도 한번 뭐 그랬었는데 많은 분들이 싫어하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한 소리 많이 들으셨던. 뭐 나이 드신 분만이 아니라 법조인 동기들도 다들 비슷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주 같이 다니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저희가 사진 띄워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 그래서 엘리트 법조인의 길을 가시다가 어떻게 갑자기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을까 궁금합니다. 정치는 대학을 정치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네. 정치의 어떤 역할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생각이 있었고요. 변호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사춘기처럼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냐, 내가 원했던 삶인가라는 고민을 한 1년 넘게 되게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좀 의미 있는 생활을 하고 살아야 뭐 덜 창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릴 때부터 그냥 막연한 좀 죄책감과 미안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이 사실 공부 잘하고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되고
또 운이 좋게 조금 더 공부에 좀 특화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좀 상대적으로 편하게 사는 거에 대한 이제 미안함이 있는데 그냥 살면 계속 뭐 여유 있게 살긴 하겠는데 죽을 때쯤 잘 살았나 생각하면 좀 창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 해보니까 되기도 어렵고 하는 것도 어렵고 그 당시에 이 정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걸 알았으면 다시 한번 내가 그런 의지와 자질이 있는지를 고민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뭐 용기가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인의 삶을 선택한 걸 후회하진 않으십니까? 아니, 후회하진 않은데요. 생각보다 분명히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고민을 하게 되고 뭐 삶이 완전히 바뀐 부분은 주말이 없는 삶. 예. 뭐 정치인이 저녁에 있는 삶 옛날에 이런 얘기를 손학규 전 대표가 하셨는데 주중에는 여의도에 예. 주말엔 지역구에 챙겨들 일이 너무 많으시죠. 주말은 더 바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웬만한 각오와 의지가 있으면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삶인데 스스로 이거에 대한 가치 부여가 있지 않으면 못하는 네. 거다. 근데 제가 사실 주변에 정치인이 있는 사람 드물거든요. 일반 국민들. 예. 저도 주변에 실제로 뭐 국회의원으로 가까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의지, 내가 정치인이 돼서 뭐 아까 말씀드린 선한 의지로 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실제로 하루하루가 이런지는 몰랐고요. 그다음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의 경험과 지식 또 주변 사람으로 한정되는 네. 그런 경험의 폭이 있는데 정치인이 됐더니 나랑 같은 당원이나 지지자만이 아니라 전혀 저랑 다른 경우에 따라서는 저를 너무 싫어하는 분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 예. 지역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공부도 되게 많이 됐고 이 부분은 사회적 경험이 많을수록 좋은 건데 내가 몰랐던 부분이 참 많다. 그래서 정치에 익숙해지려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변호사로서는 이제는 좀 익숙해져서 후배들이 일을 많이 해주고 편할 때가 됐는데 네. 이 바닥에 왔으니 아까는 초선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는 농담 삼아 0.5선이라고 저는 이제 보궐선거로 작년에 예.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갈 길이 멀죠. 네. 네, 정치가 밖에서 보던 것보다 실제로 경험해 보시니까 더 어렵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뭐 제일이 어렵다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울 텐데 이게 예전처럼 뭐 부와 명예, 권력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꿈을 꾸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그 분야는 오히려 정치보다는 다른 쪽에 있는 것 같고 예. 여기는 글쎄요, 뭐 국민들이 하도 정치 혐오 때문에 정치인들을 안 좋아하시는데 안 좋아하시는 국민들을 대표해야 된다는 최근에 어려움이 더 생겼다. 이것까지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리고 당적을 민주당을 선택하신 것도 궁금합니다. 보수 정당에서도 영입제의 받으셨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는 저 같은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소위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제안들을 해 주셨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저는 민주당에 대한 이제 호감이 있었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뭔가 부채의식 좀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어릴 적부터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민주당은 그 부분에 다른 정당보다는 조금 더 가치 부여를 했고 그런 점에서 뭐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 봤을 그 중학교 때부터 네. 계속 뭐 민주당에 대한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릴 때 성향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네, 선택을 하셨던 거고 21대 총선에서 강남 병 지역에 이제 전략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 지역 주민이었어가지고 그러시군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의원님 네. 포스터 봤었던 기억이 선명한데 강남구는 뭐 대표적인 보수 텃밭이잖아요. 네. 아니 첫 선거 정치 신인으로서 너무 험지의 전략 공천을 받으셨던 거 아닌지 당시 어떠셨습니까? 사실 다른 지역에 공천받은 분들이 부럽긴 했어요. 사법위원손 뭐 같은 반이었던 이수진 네. 의원이나 전 직장의 10년 후배였던 이소영 의원이나 영입이 돼서 공천을 받는 걸 보고
저는 영입인사도 아니고 뭐 공천도 사실상 공천을 주시면서 당선되긴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부럽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보수적인 커리어를 갖고 있는데 얼핏 보기에는 예. 민주당에서 과연 내가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민주당의 당원들이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내 마음은 당신과 같은데 의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기서는 정치를 하기는 어렵구나라는 약간 포기하는 마음이 있을 때여서 네. 저한테는 뭐 당의 대표로 253개 지역구의 한 명의 후보자로 기회를 주신 거에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선거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신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힘든 선거였지만 열심히 신나게. 그 이유는 제가 공천을 아주 직전에 받았기 때문에 짧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총선 35일 앞두고 공천을 받으셨었더라고요. 상대당 후보는 저보다 훨씬 더 늦게 받으셨는데 저의 압도적인 표차로 저보다 이기셨고 예, 그렇지만 여하튼 30여일 남짓 그곳에서 하면서 아주 어려운 데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지역에 민주당 지지자들도 와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고 또 저도 처음이었고 또 나름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 지역에 대한 이해는 있었기 때문에 뭐 공약을 만들거나 그런 것들은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지금도 지금 앵커님처럼 당시에 봤었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네. 그때 출마하지 않았다면 저는 뭐 지금 제가 국회의원이 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판이 됐다고 보시는 거네요. 분명히 그게 아주 큰 이유가 됐다고 보고 당에 대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어쨌든 낙선을 하셨고 네. 끝나고 나서 나는 왜 졌는가 이 분석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셨습니다. 마치 학생이 오답노트 작성하듯이. 네. 그래서 오답의 가장 큰 원인은 찾으셨습니까? 뭐 요인이 너무 많은데 민주당과 저 둘 다의 문제였죠. 저는 그 지역에서 뭐 남들은 2년 3년 그 이상씩 준비하는데 35일 정도 준비하고 저를 대표자로 뽑아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했던 거고요. 일단 시간이 너무 짧았고. 그리고 그 지역은 아무래도 강남 3구에서도 도곡동, 대치동, 삼성동이라는 가장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종부세라든지 부동산 네. 정책에서 그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 않았는데 전국적인 선거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을 특별히 배려하는 정책을 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사실 이기기가 너무 어려운 선거였는데 그래도 제가 서울에서 가장 큰 표 차이로 떨어졌는데 제가 조금만 더 경험이 있었으면 예. 조금 간격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좀 기간이 너무 짧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 후에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나 보니까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청와대 행은 또 어떻게 콜을 받으신 건지. 네, 뭐 그 이후에 당에서 요청하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민주당의 정치인들하고는 다른 제가 백그라운드를 갖고 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냈더니 약간 신기하게 보시고 기억하셨다가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조금 민주당의 전형적인 컬러와 다른 사람들을 한번 네. 청와대로 데리고 와서 서로 뭐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있었고 네. 덕분에 제가 기회가 돼서 갔고요. 또 서울 지역에 민주당이 그때 대부분 당선돼 갖고 네, 그랬었죠. 낙선 후보자가 몇 없어서 저한테도 기회가 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근무를 하시다가 제주 을 지역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지역구를 바꾸셨나 보니까 제주도 토박이세요. 네. 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랑 근소한 차이로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내년 총선에서도 그럼 이 지역으로 또 출마를 준비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국회의원은 253개 지역구 어디나
뭐 선출되면 국회에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있고요. 사실 고향에서 정치라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왜냐하면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기반이 있죠. 소위 학연, 지연, 혈연이 다 있는 데고 정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공감 능력을 보여줘야 당선이 될 수 있는 건데 배경이 전혀 없는 지역에 가서 하면 아무리 수도권이라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연이 있는 데를 찾아가는데 저는 그 지역에서 자랐고 초중고 유치원부터 다녔고 네. 뭐 여전히 뭐 친구들과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너무 좋은 건데요. 정치가 운칠기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들 운이 얘기하죠. 7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당선되고 나서 선배분들이 운이 한 90%는 되는 것 같다. 운이 더 크게 작용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고향에 보궐선거가 생길 확률이라는 건 아주 드문 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해보니까 이게 다른 분야들은 노력하면 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잘 되는데 정치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분들도 민주당인데 고향이 영남권이라 도저히 기회가 안 되고 반대로 국민의힘도 호남 출신이라 호남에서는 그 개인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서 예. 출생지를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저를 보면 정말 정치는 운이 되게 많이 작용되고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제주랑 국회가 있는 서울이랑 오가는 게 좀 이게 많이 어렵고 번거롭진 않으신지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일주일에 8번 비행기 탄 적이 있더라고요. 와. 보통은 주말에는 계속 있지만 주중에도 뭐 일정이 있으면 자주 왔다 갔다 하셔야 하는데 되잖아요. 그래도 제주도는 비행기를 타고 다녀서 어디 해안가에 있는 다른 지역 분들보다는 오히려 좀 편한 부분이 있고요. 또 나름 정치인 내부의 문제인데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주중에도 회의 사이사이에 지역에 무슨 행사 있다고 가시고 되죠. 그러시는데 저는 지역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저 0.5선이라 일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중에는 일에 집중하고 뭐 저녁에도 특별히 약속이 없으면 사무실에 남아서 네. 남들이 4년 동안 하는 걸 2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2배로 해야 된다. 이제 네. 공부의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선 출마 의지를 내비쳤는데 가장 센 상대와 붙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명룡대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랑 이제 붙는 거 아니냐 등판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주 지역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듣고 싶습니다. 사실 뭐 여당 내부에서는 제주도에서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출마한 지역에 지금 여당 후보군이 없기 때문에 원 지사가 출마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가장 센 후보니까 저는 아닌 게 분명한 것 같고 저로서는 반대로 이제 원 장관님이 오시면 뭐 훌륭한 정치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득이 되는 건데 원 장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본인처럼 대선 경선 정도는 나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뭐 잘 되면 대박이고 예. 뭐 안 돼도 중박. 왜냐하면 힘든 데서 고생했으니 다음에 다른 부 장관을 또 해라라든지 여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명룡대전이 되면 관심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사실 승패는 뭐 사실 그렇게 그 원희룡 장관한테 이길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예. 원 지사는 대통령을 꿈꾸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뭐 희망을 갖고 계실 것 같다. 희생이라기보단 저는 좀 희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국민면접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대전을 방문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0명의 의원들이 쓰는 말은 여의도 사투리고 나는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 이제 국민의 언어를 쓰겠다는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없어서 여의도 문법을 모른다는 말을 이렇게 받아친 것 같거든요. 지금 한 장관의 뭐 정계 임무는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고 역할론이 오히려 더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같은 법조인 출신으로서 한 장관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장관이 가장 여의도 사투리를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여의도 사투리가 뭐냐면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판하되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 나쁜 예. 이 비판을 하는 게 여의도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좋게 얘기해도 되는 거를 꼭 상대방 당신 당은 어때? 예전 니네가 정권을 가졌을 때는 어때? 이렇게 무조건 상대방의 잘못을 끌고 들어가는 게 여의도의 문법인데 한동훈 장관도 지금 보면 여의도 정치인 300명을 그냥 본인과 달리 약간 뭐 적폐 내지는 네. 국민과 괴리된 사람으로 모셔갖고 들으니까 약간 아프고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제가 볼 땐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이런 정치 언어를 잘 구사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전직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지금 뭐 호남 기반으로 신당 창당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조국 신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 당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와서 입당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독자적으로 일단 본인의 이름이 많이 알려진 분이니까요. 네. 정당을 만드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지지 기반이 사실 겹치죠. 그러니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신경 많이 쓰이죠. 만약에 물론 같은 뜻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선거에서는 다른 정당이면 경쟁이 되는 건데 네. 이게 같은 지지층을 놓고 싸우는 거라 확장이나 이런 기회보다는 서로 결국은 이제 정당을 나눠 갖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저희하고 별도로 조국 장관 개인이 어떤 명예회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정치적인 행동인데 네.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까? 결국 뭐 사실상 위성정당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까? 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는데요. 네. 뭐 그 부분은 선거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라 보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또 더 빨리 여쭤볼게요. 최강욱 의원이 암컷이 설친다 요 발언으로 대통령을 비판해서 오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요건 어떻게 보세요? 뭐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었고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다행히 당에서 뭐 신속하게 비상징계를 내렸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다 같이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국민 면접. 재선에 성공하신다면 22대 국회 들어가서 나는 이것만은 꼭 실천하겠다.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좀 품격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용어도 그렇고 단어도 그렇고 실제 의정활동의 질도 그렇고 재미는 없을지라도 좀 끈기 있게 이런 방식을 유지하다 보면 또 정치에 대한 혐오 자체가 좀 줄어들 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전 개인적으로 길 건너 명동성당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세요? 네, 재선이 된다면 이 방송에 조금 더 자주 나오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약속을 지키실 수 네. 있길 희망하면서 국민 면접 김한규 의원과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